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8월 20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11%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시가가 0.7% 하락했다가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죠. 나스닥 차트를 봐서는 굉장히 괜찮은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날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동반 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이 폭이 컸는데요. 코스피가 1.2%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2.35%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장 시작은 좋았습니다. 시가가 0.43% 상승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점을 확인할 때는요, 이렇게 미국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하고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한 1% 내외 3060포인트 이런 부분에서 갭 하락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갭 하락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 양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이 큰 폭의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1.19%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죠. 나스닥이 이틀 연속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반등해 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박스권의 상단 부근에 근접을 한다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는 게 낫겠죠. 다음 주에 얘네들이 다시 3060포인트 이하로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매수 찬스죠. 주식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우량주 위주로 매수를 한다면 최소한 이럴 확률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매를 한번 처음에 이렇게 호되게 맞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SK하이닉스가 그다지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어제 그저께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그다지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대신 이번 주에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DB하이텍이나 한미반도체, 원익 IPS 이런 애들 많이 빠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미반도체, 원익 IPS 이런 애들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를 이번 주 내도록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SK하이닉스는 반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각도가 완만한 각도로 이렇게 반등을 시도해 준다라는 거죠. 수급상으로도 보시면 이번 주에는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멈춰버렸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도 기술적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완만한 차트를 그리면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한 11만원 부분에서는 또 매물을 맞겠죠. 기존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10만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해 가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난 금요일 날에 얘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열흘 동안은 웬만한 호재가 아니면 이렇게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였기 때문에 조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MSCI 지수 편입이 되기 전 마지막 종가에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바스켓에 충분한 물량을 못 따봤다면 종가에 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현상은 카카오뱅크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이 18만 주 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가 문제겠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이 외국인이 매수세가 줄고 다시 매도로 가는지 아니면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계속 매수세를 유지해 줄는지
그런 여부를 살펴보면서 카카오뱅크를 거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상으로는 지금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신규 상장 후 연속적으로 외국인과 함께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죠. 이 연기금의 순매수는 9월 둘째 주 코스피 200에 이 카카오뱅크가 편입되는 그런 효과로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라도 뭐 저점에 오면 충분히 저점 단타가 가능하다는 거죠. 87,000원 이런 지점 오면 충분히 단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다음 주에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 다음 주부터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이번 주 지수가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반등 때마다 반등을 해준 게 2차전지 관련주와 바이오, 그 중에서도 백신, 중간 원료 관련주죠. 뭐 서린바이오나 대증화금 이런 애들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자, 지난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던 영화테크 시초가가 마이너스 0.52%로 시작을 했죠.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되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금요일장에서 미국 나스닥이 뭐 1%, 2% 하락을 하고 다른 종목들이 뭐 시초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상태라면 이 영화테크가 전일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마이너스 0.52% 오는 게 굉장히 당연스럽죠.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시초가가 0.42% 플러스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상한가를 갔던 영화테크가 마이너스로 시작했다라는 거는 얘가 오늘 뭐 힘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들을 뭐 굳이 거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장이 시초가가 1%에서 2% 사이 뭐 하락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 전일 상한가 같은 영화테크가 뭐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타임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난 금요일은 그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그 대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사마알루미늄 그리고 3기 이런 애들은 오히려 이렇게 반등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이 두 종목의 특징이 지난 목요일 오후 장 마감쯤에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먼저 빠졌다라는 거죠. 장 마감 직전에 거의 한 10% 정도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시 20분쯤에 17,000원 살짝 무너뜨리고 이렇게 1,000원 폭이 나왔다라는 거죠. 3기 역시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쯤에 저점을 이렇게 찍었죠. 거의 뭐 전일 저점 부근입니다. 그 부근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사마알루미늄 3기 다음 주 초에도 이런 애들 계속 거래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 HN입니다. 자, 에코프로 HN 제가 지난 목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말씀을 드린 가격은 11만원대인데요. 시초가가 11만 5천원 마이너스 5.74%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분봉 차트를 보시면 11만원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가가 94,000원 거의 한 24%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저가가 이 부분까지 왔다라는 거죠. 물론 뭐 장이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된 게 8월 20일이죠. 무상증자 물량이 뭐 들어오면 이틀 전부터 권리 있고 예정 주식 매도라는 걸 통해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8월 20일 날 자기 계좌에 직접 주식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때야 파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이었죠. 이틀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 95,000원 이 부분 저점을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95,000원과 10만원 사이에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얘네들을
충분히 종가 분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일부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이렇게 급등을 나타내고 추세가 좋았던 애들이 있습니다. 트림 바이오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흡입형 코로나 감염 예방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지난 목요일은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다가 금요일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가격이 한 5%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래프가 좋습니다. 뭐 다음 주 중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이 또다시 뭐 하락을 나타낸다면 장중에 단타치기에는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다음에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6.68% 상승해 주었던 한국 BNC,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얘가 경구용 코로나 관련 재료로 이렇게 한번 슈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8월 9일부터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해제되는 날이 다음 주 화요일쯤에 이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전고점 돌파를 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면밀히 관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 주식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도 뭐 주가가 반등을 해줄 것 같습니다. 뭐 혹시라도 다음 주 월요일 날 크게 갭 상승하지 않는다면 뭐 직장인들께서는 지금 현재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우량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 한 5% 정도 수익을 노리고 그런 애들을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단기간에 하락한 종목도 굉장히 많죠. 이런 LG 이노텍이나 현대차, 아까 보셨던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원익 IPS, 이런 애들은 굉장히 주식이 좋은 주식들입니다. 설사 이런 자리에서 물린다고 해도 이런 애들은 실적과 재무구조가 탄탄한 우량주들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주가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3060포인트에서 뭐 크게 갭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런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 지난주에 크게 하락했던 그런 애들을 매수하는 전략도 직장인들은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투자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